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커말 1급 필기 지금부터 공부하실 과목은 이제 3과목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여러분들 보신 내용처럼 데이터베이스라 불렸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라 불렸던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 계획인데요. 자, 이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과목에 오셨습니다. 자, 앞에 있는 과목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본다면 저희가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사항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1과목 무엇이었습니까? 컴퓨터 일반. 그래도 저희가 컴퓨터를 좀 생활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이런저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금은 알고 왔다. 거기에다가 조금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대부분의 용어에 대한 풀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된 사항과 특징 사항들을 암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1과목이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였죠. 2과목 바로 무엇입니까? 스프레드 시트 일반이라 불려져서 엑셀과 연관된 과목에 대해 저희가 필기사항으로 공부하신 바 있었어요. 근데 이 과목에서부터 조금 조짐이 보이기를 실기로 공부하셔야 될 엑셀의 과목을요, 필기, 말로 설명을 듣고 귀로만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봤었던 모양새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화면상에서의 워크스라 불렸었던 셀, 행과 열, 그 안에 연산해봤던 과정들을 조금은 해보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엑셀은 좀 쉬웠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문제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과목이에요. 이 세 번째 보자는 이 컴퓨터 능력 세 번째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과목은요, 여러분들 액세스라고 불렸던 과목을 주축으로 해주어서 이 실기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해주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 불렸던 기본적인 개념적인 사항들 그 이외에 대부분 다 액세스 안에 있는 기술된 방법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건데요.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업무 내에서 학교 내에서 어떤 별도의 공부를 하시면서요, 액세스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100이면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던 것이 이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바로 액세스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앞에 있는 이 강사가 얘기한 말, 이것은 이럽니다. 폼에 대한 작성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테이블은 이러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시고서 귀로만 듣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는 것만큼 어려우신 게 없을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보시고 이렇게 명령을 주어보니 제일 마지막에 결과가 이럴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효과를 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과목이었던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권장사항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필수사항이기도 한 것이 바로 뭐냐? 실기라고 불렸던 액세스를 꼭 겸용을 하시라는 점. 가급적이시면은 액세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커말 1급 실기라 불렸던 과목 안에서의 주요 내용들만큼은 먼저 공부해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요, 굉장히 원활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공부를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세 번째 과목의 데이터베이스 일반일 것입니다. 액세스, 자, 여러분들 보질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필기인데 어떻게 실기 과목들도 설명하면서 필기하면서 참 힘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최대한 필기 과목에 대한 이번 해당 과목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액세스의 화면 모습들을 가급적 겸용하면서 보여드리겠으나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시면요, 꼭 반드시 실기라고 하는 공부를 같이 겸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장사항으로 권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제 세 번째 과목이었던 데이터베이스 일반회라 불렸던 과목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실기 프로그램이라 불렸던 과목들은요, 그 과목에 대한 제한성이 조금 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복될 수 있었고요. 똑같이 반복은 안 되었었으나 그 주요 골자에 대한 사항들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도요,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 제한성이 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실기와 같이 하자,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요라 불렸던 제1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좀 개념을 좀 잡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요 옛날에 인용했던 우리 비디오 가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디오샵, DVD샵에 제가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한데 얘가 내가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100명, 200명 하다 보니까 500명의 회원이 모여지게 된 상태입니다. 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그 회원들의 목록을 카드 형태, 뭐 노란색이나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름을 손으로 적어주세요, 주소 적어주세요, 연락처입니다 하고 난 다음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대여해 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손으로 썼던 아주 구시대적인 옛날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아두어서 다음번에 그 손님 왔었을 때 뭘까요? 손님 성함이 무엇입니까? 아 홍길동 씨군요. 홍길동 씨가 어디 있더라? 카드를 막 찾아보는데 실제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빠르게 검색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담아 두어서 필요한 시기 때에 내가 검색해낼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시고요. 필요 없는 내용은 또 넣어주시고 바뀐 부분들은 수정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료의 묶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안에서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자료가 묶여있는 집합체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간단히 좀 적어봤습니다.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집합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자료, 데이터들끼리 묶어놓은 것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한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요.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기계,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 기계 장치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그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계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집합체, 총체를 저희는 DBMS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해주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이 DBMS에는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기기도, 컴퓨터 같은 기기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용해 주어서 손쉽게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볼 사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묶어두었으면 왜 묶어두겠습니까?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나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징사항과 장단점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묶어두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자료에 묶음화 시키시면요. 좋은 점의 특징사항은 첫 번째,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이때 실시간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 뜻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컴퓨터에다가 데이터 자료를 담아두시면요. 이 컴퓨터 기억 장소 주소를 이용해 주어서 내용을 담아둡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요. 주소가 아닌 누굽니까? 내용에 의해 주어서 참조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주소가 아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주어서 내용들을 발췌해낼 것이고 내용에 따라 주어서 내용들을 참조할 것이라는 점. 세 번째입니다. 동시 공유는 뭘까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묶음이라 불렸던 이 집합체는요. 나 혼자만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 공유 형태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변화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집합 묶고 간 다음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옛날 자료를 가져보세요. 이건 좋은 자료 형태의 묶음이 아니겠죠.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특징사항이었던 지속적인 변화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겠죠. 또 안 좋은 점이 생성이 될 것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전산화, 컴퓨터화 시킴으로써 좋은 점이 있다면 1번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중복의 최소화입니다. 자, 중복은 뭘까요? 같은 게 2개, 3개, 4개가 하나의 자료 묶음 안에 들어오시면요. 같은 게 2개, 3개 들어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런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아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중복을 없애자, 중복을 되지 않게 제거하자 원래 맞는 말인데 왜 최소화할까요? 아무리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란 말을 쓰지 않고 최소화란 말을 쓴다는 것이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사항은 없는 게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독립성. 참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용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안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독립성은 뭘까요? 나 하나만의 독립된 개체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이 독립성과 반대말로 얘기해 본다면 바로 뭐냐? 종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속은 말 뜻이 뭘까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종속 연결된 상태죠. 다시 또 그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또 뭔가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쭉 연결돼 있겠지요. 이것을 저희는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삭제되던가 이상현상이 발생되어서 뭔가 변조돼서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얘가 삭제가 되어져 버리면 나머지도 몽땅 다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서 지워져 버리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모든 데이터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말은 종속성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실시간 접근, 아까 설명드렸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아까 보니까 동시공유라 불려주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쩌면 보안의 취약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업데이트,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용어이겠죠. 바로 뭐냐? 무결성이라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무결성이 뭡니까? 참 많은 질문사항을 듣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말로요. 정확성이라 얘기합시다. 정확성과 무결성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무결성, 없을 무자에 여러분들 결함이라 보시면 되겠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이 말 뜻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 내에서 인가되질 않은 사람이 접근해 주어서 데이터를 변경해 보세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용한 것을 과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정을 할까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결성이 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결성은 데이터에 대한 변화, 데이터에 대한 수정,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인가가 되어진 이용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진 것, 즉 인가가 되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결성은 정확성이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내용에 의해서 참조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 이외에 안 좋은 점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 나온다면 분명히 단점에 대한 사항이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자, 단점. 운영비 및 전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비디오샵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비디오샵에서 나 혼자서 카드를 적어가면서 힘들지만 손이 아프고 볼펜의 잉크 값을 들고 종이 값은 들겠으나 손쉽게 슥슥슥슥 적어줘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비용, 얼마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담아두어서 관리하면서 막 만져하고만 한답니다. 일단 컴퓨터 구매하시겠죠? 데이터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요. 다른 인력도 모셔와서 또 그 인력에 의해 주어서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하시겠죠? 어떤 전산적인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즉, 돈이죠. 돈이 좀 든다, 좀 증가할 것이다. 첫 번째 단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처리 복잡. 쉽게 얘기할까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주어서 자료 관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리 방법에 의해 주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예비와 회복 기법이 어렵다. 자, 나는요 이 종이에 있는 그 글 여러분 카드를요 얘는 버려버리고 컴퓨터에다가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관리했답니다. 한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주어서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몽땅 다 삭제되고 날아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이면 큰일 나요. 업무에 큰 지장을 주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엇입니까? 예비, 백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회복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별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서 장단점 두 가지 형태를 좀 비교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용어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 액세스를 이용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정의된 사항 개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들 몇 가지 좀 발췌해 봐서 시험 잘 나왔던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냐? 스키머, 빠바밤, 별표. 잘 나왔던 또 하나의 시험 문제입니다. 과연 스키머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여러분들 참 말해보고자 한다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야겠으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구조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스키마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레코드, 항목, 형식과 서로서로의 관계에 대한 전체를 정의하는 것, 쉽게 얘기해 주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근데 이 스키마에 대한 정의 사항보다 시험에 으뜸으로 잘 나온 것은 바로 얘입니다. 스키머의 구조, 바로 3층 구조라 불려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만 볼까요? 외부 스키머. 두 번째, 개념 스키머. 세 번째, 내부 스키머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와 외부인 거 보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실제 구조물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의 암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부 스키머입니다. 스키머가 뭐랍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의 구조물입니다. 한데 외부는 뭘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자료의 집합체를요,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본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껍데기만 보고 있겠죠. 그럼 뭡니까? 외부 스키마라고 불렸던 데이터베이스의 바깥에 있는 구조물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 안의 내용 구조가 아닌 겉에 표면상으로 보이는 구조 형태를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외부 스키마는 뭘까요?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주어서 부분적으로 분할해 주었던 스키마의 부분집합이 었다. 말이 힘들죠? 이거나 배우셔야 합니다. 외부는 껍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즉, 사용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스키마 구조 뭐라고 합니까? 외부 스키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겉에, 외부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말로 서브 스키머 또는요 뷰라고 합니다. 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뷰는요 가상 테이블이라 불려주어서 실제로 테이블 만들지 마시고요. 가상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테이블, 즉 바깥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물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개념 잠시 넘어가고요. 내부 먼저 할게요. 외부가 바깥에 있는 것이면 그 안에 있는 이 구조물은 뭘까요? 내부 스키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대의 내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관점에선 보이지가 않지요. 허나 스키머 안에서의 실질적인 구조를 담당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서 무엇입니까? 저희는 물리적인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외부 스키머는 시험 문제를 빗대어 주어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스키머이다. 다른 말로 서브 스키머이다. 다른 말로 가상 테이블 뷰라 불렸다. 끝. 두 번째, 내부 스키머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물리적은 뭘까요? 실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저희는 물리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음, 그 안쪽에 들어와 봐서 개념 스키마가 있다는데 개념 스키마는 물리적보다 좀 더 안쪽에 있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스키마는 바로 저희는 개념 스키마라 불려주어서 무슨적 구조랍니까? 논리적 구조이다. 이 그림은 사실 맞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기한 방법에 따라 주어서 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자, 어떻게입니까? 외부 스키마가 바깥에 있었다. 그 안쪽에 내부 스키마이다. 그 안쪽에 개념이었다. 라고 만약에 외운다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외부, 그 안쪽에 실질적인 구조는 내부, 그 안에서의 논리적인 가상 구조는 뭡니까? 개념. 이렇게 외워두시면 스키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키마,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